TV로 떠나는 7번 국도 여행. 이런 말들 많이 듣고 또 많이 좀 해보셨을 겁니다. 잠깐 보고 가실까요? 엄마, 나 공부하기 싫어. 우리 아들 왜? 아, 공부 너무 재미없어. 또 이런 대화도 있죠. 자기야, 나 너무 회사 가기 싫어. 왜? 무슨 일 있었어, 우리 자기? 회사가 너무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대부분 이런 대답들이 돌아옵니다. 얘, 너는 무슨 공부를 재미로 하니? 자기야, 누가 회사를 재미로 다녀? 내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지만 맞는 말이죠. 기성세대들은 뭐 이랬으니까요. 재미가 뭐 밥 먹여주냐, 네, 이런 말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그런데요, 요즘은 행복이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다 보니까 이 재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건 일을 하건 TV를 보건 뭘 하건 간에 이 재미있게 하면 좋잖아요. 자, 보면 볼수록 재밌고 또 보면 볼수록 기분 좋아지는 7번 국도, 오늘도 변함없이 출발합니다. 요즘 참 청명하고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죠. 가을이 무르익어 간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오늘 또 효주 씨가 네. 이 가을에 또 잘 어울리는 곳을 또 다녀와서 좀 알려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가을의 색깔, 온도, 습도, 향기까지 모두 다 느끼고 왔습니다. 네. 이 풍성한 가을 들판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시청자 여러분, 지금 제 옆에 보이는 이 황금 들판이 보이시나요? 이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지는데요. 가을은요, 한 해 수확의 결실을 맺는 그런 계절이라고 하죠. 저도 오늘 수확의 기쁨을 느껴보기 위해서 이곳 양양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저와 함께 가을 거지 함께 떠나보시죠. 풍성한 가을 들판으로 떠나봅니다. 가을이 오면 농촌은 분주해집니다.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기 때문이죠. 따사로운 가을볕이 안내하는 곳으로 시골길을 걸어 도착한 곳은 어딜까요?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일일 농부가 돼서 뭐 농사 체험을 하러 왔는데 오늘 제게 농사를 알려주실 분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농사의 참맛을 알려줄 김동길 농부. 왠지 포스가 남다르신데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는 오늘날까지 4, 50년을 농사에 벼농사를 짓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그 쌀을 주업으로 하는 우리 양양군 쌀 전업농 연합회장입니다. 농사의 고수에게 벼베기를 배워볼 예정. 그런데 요즘은 다 기계로 하는 거 아닌가요? 옛날에는 낫으로 비웠어요. 지금은 이제 콤바인을 비는데 콤바인이 아무리 기계를 해도 네. 낫으로 벼를 비우기 때문에 네. 일단 그 체험을 저희가 낫을 드릴게요. 그럼 예. 오늘 낫을 들고 가서 벼를 베는 체험을 제가 하는 거군요. 예. 네. 그럼 낫을 네. 지금 이제 현장에 오늘 가서 벼 수확을 앞두고 있는 회장님의 논으로 출발합니다. 그런데 애써 잘 키운 벼를 무사히 수확할 수 있을지, 혹시 방해가 되지는 않을지 걱정 반 설렘 반인데요. 황금빛 물결이 가득한 논에 도착. 벼가 참 잘 익었네요. 그럼 저는 보여주신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되겠네요. 제가 이제 네.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 손을 왼쪽 손을 여기다 대고 네. 이 낫이 요 벼와 벼 사이 가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기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집어졌잖아요, 그죠? 저 태어나서 벼를 처음 베봐요. 그럼 해볼까요? 네, 해보세요. 자, 이제 김효주 아나운서 투입. 벼베기 체험에 나섰는데요. 낯 높고 기역자도 모를,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왕초보 효주 씨가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 한 손으로 벼를 한 움큼 쥐고 오른손으로 힘껏 낫질을 합니다. 됐다. 와, 됐어요. 드디어 첫 수확의 기쁨을 맛봅니다. 서툰 솜씨로 조심조심 낫질을 이어가는데요.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파종부터 수확까지 농사는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는 일이 없는데요. 그 대신 뿌린 만큼 거두어들이는 정직하고 보람찬 일이기도 합니다. 와, 됐다. 잘한 건가요? 괜찮은데? 이번엔 콤바인 운전까지? 효주 씨 오늘 농촌 체험 제대로 하네요. 요즘은 이 콤바인 덕분에 벼베기가 훨씬 수월하고 빨라졌죠.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선 효자나 다름없습니다. 하지만 콤바인이 들어갈 진입로를 만들거나 기계가 닿지 못하는 모퉁이의 벼를 베는 건 여전히 사람의 몫이죠. 이거 아까보다 묵직한데? 오. 아, 이게 바로 제가 오늘 만든 최초의 한 단. 이거 회장님의 한 단. 아, 네. 오늘 미션이 회장님 크기로 5대 네. 만들기. 미션이요? 아까 대본에 없었는데? 5대 만들기. 이거 어떻게 5단 만들어요? 아니 5단 만들면 오늘 점심 못 드세요. 그럼 3단만. 한번 내려가서 밑으로 해. 그렇지. 깜짝 미션으로 볕단 3단 만들기에 이제 도전한 소라가 김효주 지는 아나운서. 벼벨 때 낫을 1시간에 한 번씩 갈아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네. 제가 배우긴 또 빨리 배우는 편이긴 한데. 아 됐네. 오케이. 이제 한 단 완성이요. 8인분? 좋아. 와, 저는 오늘 와서 체험만 하는데 이걸 1년 내내 농사하시다가 수확을 하시면 수확의 기쁨이 장난이 아닐 것 같네요. 손보다 입이 더 바쁜 김효주 아나운서. 가을볕은 왜 이리 뜨거운지 이마엔 구슬땀이 송글송글 맺히는데요. 드디어 볕단 3단 만들기 끝. 미션 클리어. 황금빛 들판을 지나 또 다른 가을 거지의 현장을 찾아서 한적한 산골 마을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에선 어떤 수확의 기쁨을 만날까요? 네, 자 이제 장소를 옮겨서 2번째 체험 장소에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유명한 양양 낙산배 과수원인데요. 제가 여기서도 체험을 해볼 텐데 열심히 해보면 배도 한 입 먹을 수가 있겠죠?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이곳은 보름달처럼 노르스름하고 둥그런 배가 익어가는 배과수원.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배 한창 수확하고 계신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이거 하러 왔는데 좀 가르쳐 주시면 안 돼요? 네, 얼마든지요. 낙산배의 달인 잘 부탁드려요. 그리고 네. 위로 꺾으시고. 그렇죠. 이렇게 오케이. 아하, 네, 이거 잘 됐다. 네. 이게 지금 한창 수확할 철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이른 배는 다 끝났고 네. 원앙배까지 다 끝났고 이제 화산 지금 수확 중입니다. 화산도 약간 늦은 상태. 제가 오늘 듣기로는 양양 낙산배가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던데. 유명하죠. 일단 맛이 좋습니다. 다른 지역 거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낙산배를 드셔보시면 계속 다시 찾습니다. 가지마다 배가 주렁주렁 탐스럽게 잘 익은 배를 보니 흐뭇함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집니다. 이런 게 농부의 마음일까요? 뜨거운 가을 햇살 아래 땀방울을 흘리며 배 수확에 열중하는데요. 낙산배는 조선시대 임금님께 진상됐던 명품 배입니다. 맛이 좋기로 유명하죠. 여기 배가 얼마나 맛있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달고 물도 많고 또 지금 또 이제 제철이니까 네.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이들이. 네네네. 아이들이 배를 잘 안 먹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되게 맛있나 봐요, 진짜. 네, 상큼하고 신맛도 있고 단맛도 있고. 네, 그런데 지금 배가 4개가 여기 있어요. 예, 종류가 다른 건가요? 예, 다른 겁니다. 자, 요 배는 지금 원황이라는 배입니다. 원황이요? 예, 이름이 원황. 요거는 좀 전에 따셨던 화산. 화산, 예, 요거는 그 다음에 수확할 신고. 신고요? 예, 신고배는 많이 들어본 것 네, 같아요. 신고. 네. 그다음에 요거는 감천이라는 배입니다. 저희 밭에서 가장 마지막에 수확하는 배입니다. 예. 네. 원황. 예. 이게 물이 진짜 많네요. 네. 그리고 좀 시네요. 새콤한 맛이. 새콤하고 있어요. 물이 진짜 많고. 예. 낙산배의 달콤함에 푹 빠진 김효주 아나운서. 이게 가장 익숙한 맛이에요. 아, 그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덕분에 맛있는 배도 먹고요. 예. 오늘 수학의 기쁨도 알게 되고 네. 정말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확의 기쁨으로 가득한 계절입니다. 자연의 품에서 싹트고 농부의 정성으로 길러낸 농산물이 탐스럽게 연그렀는데요.
건강하고 맛 좋은 우리 농산물 식탁 위에서 만나보세요. 벼베기에 배수화까지 우리 효주 씨 농촌 체험 제대로 하고 오셨네요. 네, 낫을 들고 벼를 베는 게 사실은 하기가 쉬운 체험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도 처음 해봤거든요.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 적성이 여기에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칭찬해야 더 힘든 줄 네. 모르고 일하니까. 아, 그런 네. 깊은 뜻이.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칭찬은. 네, 그렇더라고요. 네. 네. 그런데 그 유명한 낙산배 이거 드셨잖아요. 네. 진짜 맛있어요, 그거? 그럼요. 이게 종류가 또 4가지가 되더라고요. 이게 종류별로 맛도 향도 조금씩 다르고요. 이 수확 시기도 조금씩 다른데 이 낙산배가 특히나 자연의 힘만으로 키운다고 해요. 이게 바로 맛의 비결이자 또 좋은 품질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우리 효주 씨가 양양에서 이 진정한 수확의 기쁨을 맛보고 온 것 같은데 우리 농민분들이 정말 자부심을 갖고 정직하게 키운 우리 농산물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길 바라겠습니다. 네, 가을볕 좋은 날씨에 저는 수확을 하고 왔는데요. 네. 사실 이 가을은 또 우리 7번 국도의 교통량이 왕창 늘어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다들 이 7번 국도 라인이 여름에만 북적인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가을도 빼놓을 수가 없다고 해요. 아, 그럼요. 또 가을 하면은 또 이 단풍은 붉고 또 바다는 푸르고 그래서 이 난색과 한색의 대비가 정말 끝내주잖아요. 난색을 필요하다 뭐 이런 뜻인가요? 아, 농담이 늘었어요. 어디 학원 다녀요? 6개월로 옆에서 끊은 것 듣다 같네. 보니까. 네, 알겠습니다. 뿌듯합니다, 제가. 근데 그 뜻이 아니고 그 따뜻한 색깔, 또 차가운 색깔 해서 난색, 한색을 얘기하는 겁니다. 요즘은 이 색감이 이 패션뿐 아니라 여행에서도 그렇게 중요하거든요. 원희 씨가 또 색감을 중요시하셨었어요? 몰랐는데 컨셉트가 어떻게 되시는지. 오늘이요? 네. 오늘은 회사에 일하러 가는 척하지만 여행 가는 콘셉트입니다. 난해합니다. 네. 자, 이번에 보실 VCR 두 분께 추천해드릴 만한 아주 특별한 여행 코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7번 국도 최북단 여행지 고성으로 떠나보시죠. 사계절 내내 아름다움을 간직한 고장, 대한민국 최북단에 위치한 숨은 명소. 안녕하세요. 여기는 강원도 고성군입니다. 고성에는 다채로운 여행지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안에 다 돌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콕 집어 3군데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버뮤다 트라이앵글이 아닌 일명 고성 트라이앵글, 고성 홀릭 떠나보시죠. 가을 하늘이 높아지는 만큼 더욱 푸르게 넘실대는 바다와 바다 못지않게 깊은 아름다움을 지닌 호수가 있는 곳. 고성으로의 특별한 여행 출발합니다. 보통 이제 화진포 그러면 사람들이 김일성 별장하고 화진포 콘도만 알고 있어요. 다른 거는 잘 모르거든요. 그 뒤면에 있는 그런 이야기거리, 볼거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그걸 같이 보도록 해요. 좋아요. 잘 둘러보면 숨은 이야기가 가득하다는 화진포.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기가 원래는 1920년대부터 외국인들이 거주촌이었어요. 그러니까 화진포 4km 반경이 다 외국인 거주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때 외국인들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진포에다가 미니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100년 전으로 돌아가 즐겨보는 골프 한판 승부. 해설사님 나이스 샷. 캠핑 명소로 유명할 만큼 화진포는 풍경이 뛰어나 예로부터 많은 별장이 자리해 왔는데요. 이곳도 그중 하나입니다. 이기붕 별장이 이 화진포에서 제일 오래된 별장이에요. 1920년대 이전에 지어준 건물로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전쟁에 여기 폭격을 맞았어요. 그래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건물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일제강점기 시절 외국인 선교사가 건축한 이 건물은 휴전 후 이기붕 부통령의 부인인 박마리아 여사가 개인 별장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과연 저명 인사들이 탐낼 만한 절경입니다. 한번 감상을 할까요? 너무 좋다. 드라마 가을 동화의 촬영지로도 유명한 화진포 해수욕장. 이곳에도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곳곳에 남아있는 역사의 흔적.
촛대바위가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있었는데 한국 전쟁 때 폭격을 맞아서 다 이쪽으로 널브러진 거예요. 이게 다 흔적인 거죠. 이렇게 올라가면 하진포에 온 그 재미가 덜해요. 어떻게 올라가야 돼요? 뒤를 돌아보실래요? 뒤로도. 그리고 허리에 손대요. 네네네. 네, 올라가면 됩니다. 파도를 느끼면서. 와, 이쁘죠? 너무 좋다. 네. 바다와 호수를 모두 즐길 수 있는 명소 화진포의 성. 한때 김일성 가족이 머물렀다고 해서 김일성 별장이라고도 불립니다. 격동의 시기를 거치며 주인이 몇 번씩 바뀐 한국사의 증인이죠. 여전히 분단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두 다리로 갈 수 있는 나만의 끝. 통일전망대를 향하는 길이 쉽지만은 않은데요. 출입신고소에서 몇 가지 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보시다시피 많은 계단을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그 차를 타고 올라갈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평화를 위한 길, 아직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네요. 이 길의 끝에는 평화의 염원을 담은 통일 전망타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번에 새로 지어진 통일전망타워인데요. 시야가 탁 트여서 정말 아름다워요. 북쪽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금강산과 해금강의 모습. 지척에 두고도 갈 수 없다는 사실이 새삼 슬퍼집니다. 남북 화해의 희망이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도 언 10년. 오가는 이 하나 없는 도로와 철도를 차가운 철조망이 기약 없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금강산이 참 가까운데 바라만 보고 있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여기 보면요, 해변가를 따라 걸으면 금방 금강산에 도착할 것만 같은데 70년 동안 철조망에 막혀 있네요. 여기 오니 새삼 평화가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평화는 조금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부터 개방된 DMZ 평화의 길 고성 코스. 분단 66년 만에 일반인에게 처음 열린 이 길을 이제는 긴장과 경계 대신 미래를 향한 기대와 희망을 품고 걷습니다. 서로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요,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던 우리 민족이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역사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언젠가는 철조망 너머에도 이렇게 발을 내디딜 수 있겠죠. 자, 고성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세 번째 여행지는 바로 이곳입니다. 좋다. 좋죠. 네. 물소리 들리시죠? 네네. 금강산 건봉산은 역사의 산실과도 같은 곳입니다. 이 다리는 능파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보물 1336호. 그래서 유일하게 강원도 고성군에는 보물이 딱 2점 있는데 전부가 다 이렇게 건봉사에만 있어요. 강원도 기념물 제51호로 지정된 건봉사지. 삼국시대의 숨결과 임진왜란 때 나라를 지킨 구국정신, 그리고 동족 상잔의 비극을 함께 겪은 흔적이 이곳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제 6.25 당시에 바로 이곳은 북한 땅이었었거든요. 그래요? 이곳을 저희가 수복한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끝나고 나서 보니까 불임문 하나만 남겨놓고 완전 전소가 된 사찰로 변하죠. 30년 이제 걸쳐서 건봉사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금세 이렇게 많은 정각들이 자리 잡게 되고 복원이 될 수 있었던 것들은 한 가지 이유가 있죠. 어떤 이유인가요?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 치아살이 덕분입니다. 신라 선덕왕 때 당나라로 건너가 불법을 연구하던 자장법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구해왔다는 석가모니의 진신 치아살이. 정말 귀한 유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건봉사의 또 다른 아름다움을 찾아볼까요? 천년의 역사 속에서 이 땅의 사람들이 수없이 기도했을 소망, 평화가 범종에 깊게 새겨 있네요. 아름다운
아름다운 자연, 유구한 역사, 평화의 소중함까지 느낄 수 있었던 삼색 고성 여행. 지금 제가 여행하고 있는 이 순간도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억되겠죠? 미래에는 제가 꿈꾸는 한반도의 평화가 꼭 이루어져서 기분 좋게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산과 바다, DMZ까지 참 알차게 즐길 수가 있는 여행 코스였는데요. 특히나 금강산을 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매력 넘치는 여행지가 고성에 참 많습니다. 어딜 가야 할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고성 팔경 콕 집어서 다녀오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만약에 팔경을 다 볼 수 없다, 여건이 안 된다,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방금 화면으로 보신 세 군데, 네, 고성 삼각벨트 이것만 보셔도 돼요. 바다, 역사, DMZ, 교육방송으로 말하면 쪽집게 과외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럼 그 고성 삼각벨트 여행할 때는 어떤 패션이 좋을까요? 우리 패션 리더 원희 씨가 추천해 주시죠. 제가 감히 추천하자면은 경범죄에 걸리지 않는 선에서는 아무렇게나 입고 가시면 됩니다. 네. 바다로 가는 7번 국도, 지구상에서 가장 풍부한 해양 생태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코랄 트라이앵글 소식입니다. 네, 이 코랄 트라이앵글이 아름답고 풍부한 생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건 그곳 원주민들의 특별한 노력 덕분이라고 합니다. 바다와 공존하기 위한 이들만의 특별한 문화가 있는데 사시라는 문화라고 하네요. 기원 씨 혹시 아시나요? 사시요? 네. 제가 효주 씨 느낌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사법고시 아니겠어요? 사법고시? 원주민들도 이제 공부해가지고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죠? 아유, 참 반성이 됩니다. 제가 이랬나요? 자, 얼른 VCR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푸아 섬의 축제가 시작됩니다. 가장 화려한 색으로 단장을 하고 저마다 자신들의 영혼을 담은 노래와 춤을 선보입니다. 종족마다 춤과 노래는 다르지만 그들의 머리 위엔 물고기 모양의 상징물들이 소중히 받들어지고 있습니다. 바다의 넉넉함에 감사하는 그들의 경건한 경배입니다. 섬의 정복자들은 한낱 물고기를 숭배하는 이들을 미개와 야만이라는 이름으로 매도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순수한 몸짓으로 지켜온 생명력 넘치는 건강한 바다는 문명이라는 이름으로 파괴되어 온 우리의 바다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코랄 트라이앵글은 인도네시아에서 필리핀 군도로 길게 펼쳐진 드넓은 산호의 삼각지대입니다. 코랄 트라이앵글의 심장부로 좀 더 깊숙이 들어가 봤습니다. 서파푸아의 카이마나 지역은 강원도 크기만한 면적에 7만여 명의 원주민이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섬과 들쭉날쭉한 해안을 따라 작은 어촌 마을들이 자리 잡고 있죠. 아무리 인구가 많지 않다고 해도 대부분 고기잡이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이들이 풍요로운 바다를 지켜나가기란 쉽지 않은 일일 것입니다. Hey, selamat pagi. 마침 주민들이 고기잡이를 나간다고 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부적 역할을 하는 돼지 송곳니와 나무로 만든 전통 수경 몰로. 도구라고 해봐야 특별할 게 없고 주로 삼지창이 달려있는 작사를 이용한 갈라와의 어법을 쓴다고 합니다. 아무리 솜씨가 좋다 해도 작살 하나만으로 과연 고기를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요? 드디어 어부의 눈에 목표물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작살과 함께 몸을 날리는데
제대로 명중입니다. 이번엔 미끼를 꿰어 줄낚시를 할 모양입니다. 첨단 도구들이 등장하는 21세기에 이런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원시적으로 보이지만 모두 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한 이들만의 방식입니다. 덕분에 저도 월척을 낚았습니다. 파푸아 어부들 사이에는 몇 가지 암묵적인 규칙이 있습니다. 대량으로 물고기를 잡는 폭탄이나 독을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간단한 도구로 고기잡이를 하며 한 끼 먹을 양만을 잡지 굳이 더 많은 양을 잡으려 하지 않습니다. 코랄 트라이앵글의 맛이 가득 담긴 일용할 양식이 익어갑니다. 한입 가득 풍겨오는 바다와 코코넛의 향기가 아주 일품입니다. Dari waktu kecil menyelam masih seperti sekarang. Kecil juga masih ada seperti yang tadi baru lihat tadi. Yang sekarang juga masih sama. Belum ada beda. Ya, sasi inilah yang jaga. Iya, terus jaga sasi akhirnya sampai sekarang masih ada. Ibu tadi menyelam dapat satu siput lola. Ibu senang dan ibu nikmati untuk ibu punya anak sekolah. Jadi ibu nikmati siput laut ini. 사시가 있는 한 바다와 이들의 행복한 동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Kenapa kita pakai gam? Karena kita rasa bahwa itu adil. Jali gam ini biasa 1 tahun. 1 tahun. 1 tahun kemudian baru kita buka. Ya, jadi kalau kita buka kita harus kasih tahu tetangga-tetangga kampung ini. Mari sama-sama kita nikmati hasil ini. Nah, jadi merasa bahwa adil. Kalau kita tidak sasi berarti kacau. Siapa saja bisa cari. Belum ya habis. Belum tiba saatnya sudah cari makan. Berarti tidak aman. Tidak adil itu. Kalau pakai gam, nanti tiba saatnya baru kita cabut gam. Kita nikmati hasilnya sama-sama. Ya. 코랄 트라이앵글의 석양이 집니다. 잠시 문명의 편리함을 접고 자연의 정복자가 아닌 그에 속한 겸손한 일원으로 바다를 다시 바라봅니다. 산호초가 수많은 생명들을 감싸 안고 살아가듯이 코랄 트라이앵글의 아이들은 자연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바다와 인간이 공존하는 방법을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들의 경건한 사시풍습과 아낌없이 내어주는 산호의 삶은 모두가 더불어 공생하는 생명의 지혜를 일깨워줍니다. 원시의 건강함을 간직한 바다가 있고 없애기보다는 지키는 지혜가 있는 곳. 폭주 기관차처럼 달리는 세상 속에서 코랄 트라이앵글의 시간은 오늘도 천천히 흘러갑니다. 예,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또 욕심 부리지 않는 것, 그리고 사시 문화를 엄격하게 지키는 게 이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바다가 갖고 있는 이 비밀이었네요. 네, 사시라는 게 금어기와 비슷한 문화였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사시가 해제됐을 때에도 먹을 만큼만 잡는다고 합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는 모습이 참 대단하네요. 이 카이마나 지구가 우리 강원도 크기의 면적이라고 합니다. 주민들 대부분이 어업에 종사를 하는데 바다와 밀접한 삶을 살아간다는 거 우리와 아주 닮아 있죠. 무엇보다 바다와 자연을 대하는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꼭 배워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달 강릉에서는 세계 여러 국가들을 만날 수가 있는 작은 축제가 열렸습니다. 세계를 다담다 페스티벌이었죠.
네, 강릉 시민, 다문화 가족, 그리고 강릉에 살고 있는 외국인과 관광객까지 우리 이웃들이 모두가 하나 되고 다 같이 즐거운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강릉시 SNS 기자단이 보내준 축제 현장 즐기러 가보시죠. 저희는 지금 세계를 다단다 슬로건 아래서 다문화 인식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릉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고, 예를 들어서 필리핀의 놀이기구라든가 전통요리라든가 필리핀 음식이라든가 베트남 음식이라든가 이렇게 다양한 문화를 이 한 공간에 다 담아놨거든요. 저희는 지금 13회째 진행을 하고 있고, 장소는 조금 변경을 해서 경포에도 한번 나갔다가 인명관원 쪽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파는 곳이에요? 네? 뭐 파는 곳이에요? 다문화. 중국어 가져왔어요. 오케이, 저도 다문화 가정에서 크게 뭐 다르다 그런 건 신경이 안 쓰고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7월에서 10월이 대화 시기로 우리나라 어디서나 잘 자라는 꽃입니다. 네, 정답은 민나입니다. 와, 세계를 다담다 페스티벌 이렇게 보니까요. 다양한 나라의 전통 의상이나 놀이를 체험하는 걸 보니까 되게 화목해 보이고 좋네요. 강릉에도 다문화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네. 강릉의 자연과 사람이 좋아서 계속 살게 됐다는 그런 외국인들도 많고요. 또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로 이제 또 강릉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가만 보면은 다들 우리 이웃인데 우리가 서로를 그동안 좀 잘 알아가는 기회도 없고 좀 노력도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다문화 가족 축제가 좀 활성화돼서 이 강릉에서 전 세계가 좀 소통하고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좀 많이 마련됐으면 좋겠네요. 일본과 관련된 이친 역사를 꺼내보는 시간입니다. 강릉 원주대 이희범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그 다뤄볼 주제도 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잖아요. 예, 그렇죠. 자, 그러니까 먼저 화면을 보시고 그다음에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70년) 전 그날 일본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수십 년 전 과거의 일이지만 오늘도 계속되고 있는 이야기. 1948년에 일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렇게 조선학교를 미국이 지령을 내리고 그 당시 일본의 일본 정치가들이 미국의 지시를 받아서 조선학교를 폐쇄령을 내렸던 그에 맞서 싸운 우리 교포들의 그 실제로 있었던 투쟁이에요. 여기 나또 테일이라는 소녀는
그 당시 이렇게 병화적인 시위 투쟁하다가 일본 경찰의 총에 의해서 죽었던 애. 이때 배세가 된 학교도 많고. 예. 그러면 이 아이들은 일본 학교에 가게 돼요. 강제로요. 이거를 다 억누를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일단 타협을 하자. 일본 정부가 일본 학교 내에 학생들을 받아들이겠다. 수용을 하겠다. 그건 안 되잖아요. 부모 세대의 고향이 대부분 남쪽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북쪽을 더 가까운 조국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전쟁 직후 나라 살림이 넉넉하지 못했던 남한 정부는 제1조선인에 대해 방관 정책으로 일관했고 경제 사정이 나아진 다음에도 북쪽의 지원을 받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학교 없으면 안 된다 해서 싸우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조선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북한의 학교 어쩌고 저쩌고 이전에 우리 말과 굴 우리의 역사를 일본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주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세워진 우리 갈망과 열망으로 그러네요. 세워진 그들은 아직 이방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도, 북한도, 일본도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못한 이방인으로 말이죠. 지금 조선학교가 일본 사회에서 유지를 하는 것 자체가 아주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탄압은 심해지고 차별도 심해지고. 우리 3세들이 지금 하나, 둘, 4세를 키우고 있는데 희망과 낭만만으로 키우고 싶은데 이 일본이라는 사회가 엄청 힘들어요. 니가타 현에 있는 유일한 외국인 학교 니가타 조선 초중급 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학생 없어요. 그 여기 정규 학교로서 좀 해봤는데 올해 50들 맞이하게 됩니다만 이제 학교에서는 없어져서 지금 이 애가 일본 학교 다닙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렇게 방과 후에 여기 모여서 여기서 우리말이랑 우리 역사 풍습 이런 것도 가르치고. 분명 우리의 아이인데 우리는 이 아이의 얼굴을 가려야만 합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 힘들게 우리말을 배우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싶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어른들의 현실이 부끄럽고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한때 일본 전역에 600군데가 넘었던 조선학교는 현재 60여 개로 줄어들었고 그나마도 대도시의 외딴 섬처럼 표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우리말과 놀이를 가르치는 아동교실로 대체하고 있지만 교장 선생님은 언제라도 아이들이 다시 올 수 있도록 늘 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제1조선인들에게 조선학교는 단지 아이들만의 공간이 아니라 동포들을 이어주는 끈이었고 삶의 버팀목이었기 때문이죠. 네, 사실 교수님 좀 부끄럽지만 우리나라가 그동안 이 제1조선인에 대해서 좀 방관적인 태도를 취해왔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제1조선인들이 우리나라나 뭐 북한 혹은 뭐 일본에 어떤 이렇게 적을 두지 않고 조선인으로 살아야만 했던 이유가 있을까요? 예, 제1조선인의 뿌리는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절에 일본에 건너가서 살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건너가서 살았던 분들 중에는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귀국을 안 하고 일본에 이제 정주하고 살았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일본 입장에서 보면은 외국인이겠죠, 당연히.
근데 그 외국인이라면 보통 자기 출신 국적을 갖게 되는데 이 한반도에서 건너간 분들은 예를 들어서 1945년부터 48년 돼서야 비로소 이 남한 대한민국과 이제 북한이 건국이 됐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이제 무국적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1948년 이후에도 본인들이 남한 이 대한민국이든 북한이든 어느 쪽을 선택 안 한 사람들은 무국적인으로 남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본에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부여했지만 그분들의 국적은 무국적인 상태에 있었고, 그 국적을 굳이 표현한다면은 1945년 시점에 조선이라고 하는, 우리 한반도가 조선으로 불렸기 때문에 이제 조선족이라고 하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게 됐죠. 조선족이 아니고 조선적. 적입니다. 네, 적.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임시로 준 뭐 그렇죠. 정식 명칭도 아니고 예. 부를 딸리 특정해서 부를 수 있는 명칭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지금은 뭐 가공 실제로 실존하지 않는 그런 국적이 된 거죠. 무국적이라 이거죠. 예, 무국적이면 일본 내에 살고 있는 제일 조선인들 이거 분명히 차별도 있을 것 같고 어려움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우선 우리가 피식민지인이라고 하는 그런 냉대나 차별이 기본적으로 있었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무국적인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 국적인에게만 한정돼 있는 공직 이런 부분은 도저히 뭐 진출할 수가 없었고, 또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어렵게 취업이 되더라도 제일 조선인이라는 신분이 드러나면 예를 들어서 일본인 국적을 귀화하라든지 아니면은 퇴직하라는 이런 부모의 압박이나 뭐 이런 냉대를 많이 받고 살고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직접 그분들을 만나고 오셨잖아요. 예. 보니까 연극을 꾸려서 활동하고 계시던데 연극의 배경이 된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그러니까 1945년 해방 직후에 일본은 이제 미군정 지배를 받게 되죠. 1952년까지 이제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그 일본에 남아 있던 제일 조선인들이 자식들을 이제 교육시키려니까 일본인 학교에만 이제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한글 교육도 받을 수가 없고 이분들은 제일 조선인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데 자식들에게는 한글 교육을 이제 시켜주고 싶고, 그래서 별 수 없이 이제 민족 학교라고 하는 한글을 교육받을 수 있는 우리 그 제일 조선인이 운영하는 학교가 전국적으로 한 500개 정도 가까이 운영이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제일 조선인이 하루라도 조속히 귀국을 싶어하고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운영을 이제 금지시키고 싶었죠. 그래서 GHQ를 설득해가지고 강제 폐쇄 조치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제일 조선인들은 거세게 이제 항의를 하게 됐고, 그 과정에 김태리라고 하는 16세 당시 어린 학생이 일본 경찰이 쏜 총탄에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사건을 배경으로 한 것이 근본 보여드린 그런 연극이고요.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한 1948년부터 민족학교들이 정식 사립학교를 인정받아서 조선인들에 의한 자주교육을 해도 되는 이런 오늘날의 민족학교 시스템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조선학교, 민족학교 예. 뭐 이렇게 불리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예, 운영은 기본적으로 지금 사립학교 체제이다 보니까 제일 조선인의 기부금이나 아니면 이제 학부모들의 학비로 운영이 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이제 부족하니까 예를 들어서 재정 지원을 이제 받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일 조선인의 민족학교에 대해서 그 주체가 사실은 조총련계가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은 뭐 일부 조총련의 자금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공식적으로 당국의 그 재정 지원이 쭉 지속되어 왔고요. 이에 반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조총련계가 주도하는 학교이다 보니까 재정 지원을 거의 뭐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와서 제일 조선인들의 일본 귀화가 급속하게 증가하고요. 그리고 또 2000년대 와서는 제일 조선인에 대한 뭐 일본인들의 차별이나 또는 뭐 혐한 반환 활동이 좀 강해지고 학교 다니는 학생 수가 급격히 감소했고, 거기에 또 아베 정권에 들어와서는 일본 문부성에서 지원되던 그런 재정 보조금까지 이렇게 중단이 되면서 지금은 상당히 운영이 어려운 그런 형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최근 한일 갈등이 이제 커지면서 제일 네. 조선인들이 좀 힘든 시간을 겪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제일 조선인들이 느끼고 있을 그 고독감을 우리가 이해하고 감싸줘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교수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가을을 맞아서 가을거지가 이제 좀 한창일 텐데 또 수학의 기쁨을 맛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저희가 보여드린 영상을 통해서 가을 여행 이렇게 좀 가볼까 하고 여행 계획을 짜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좀 마음 한켠이 좀 무거워요. 이번에 저 태풍 미탁으로 이 피해를 보신 분들이 주변에 좀 꽤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삼척 같은 경우는 정말 피해가 많이 컸었고요. 또 강릉도 그렇고요. 이재민 분들이 겪고 있을 이 고통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또 당장 살 곳이 없어진 분들도 그렇고요. 다만 이 삶의 의욕을 잃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도움이 되고자 자원봉사를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요. 이 물품 등 다양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요. 힘을 보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도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 또 다른 소식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저희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